저는 틸론의 이춘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틸론에서 대외 협력을 맡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 연락처를 궁금해 하실 걸 알고 미리 개인정보를 올려놨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 연락처하고 SNS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이라든가 또는 우정사업본부가 고민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돼서 협력할 사항 또는 틸론과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 연락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우정사업본부의 블록체인 적용 부분이고요. 바로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 사서함 시범사업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사업 개요부터 기대 효과까지 발표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 우정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좀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과사전이나 자료를 좀 찾아보게 되면 1회 10대 발명품 이런 거에 보면 항상 종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 주요한 내용이라든가 서신으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됐고 또 내용을 보게 되니까 18세기에 영국에서 우편 제도가 처음으로 확립됨에 따라서 현재의 우편 내용이 보편화되고 대량으로 좀 발송하게 됐고요. 지난 180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우편량이 좀 확대됐고 각 나라별로 이런 대량의 우편 시스템보다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빨간 우체통이 있지만 요즘은 잘 볼 수 없는 내용이죠. 국내의 우정사업본부가 가장 잘 될 때가 우리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이고요. 그때 통상 우표 접수량이 52억 통이니까 우리 전체 인구를 나누기 해보면 엄청난 양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IT 붐이 일었잖아요. 그때 야후메일이라든가 다운메일, 네이버메일이 공짜로 풀리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3년 동안에 10억 통이 물량이 줄어요. 그 이후에 거의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감소세가 좀 안정화를 찾다가 2009년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그때 옴니아폰도 출시가 됐죠. 근데 본격적으로 국민폰인 2010년도에 이 갤럭시 폰이 짠 하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보시면 5년 동안에 10억 통이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올해 작년에 손글씨로 쓴 편지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받은 편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저한테 오는 거는 고지서, 내용 증명, 홍보물 그런 거 외에는 받는 게 없고요. 어떻게 보면 20억 통이 날라갔는데 요거는 개인 간의 우편이 대부분 다 소멸된 거고요. 나머지 30억 통 같은 경우는 고지서라든가 홍보물이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또 제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전자문서 활성화법, 또 전자거래 서명법 이런 부분이 개편되면서 전자문서를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줬어요. 또 전자문서를 SMS나 그쪽으로 보낼 때 동의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던가 그런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이런 전자문서 부분은 키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자문서 중개자 제도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키사가 진행하는 거고요. 정부가 전자문서를 수신자 또 송신자 받는 사람 그다음에 착신 여부 부분을 법적으로 공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자문서를 보냈을 때 안 보냈는데 보냈다고 한다거나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키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우편의 내용 증명서처럼 공증을 해주는 제도가 되는 거죠. 또 더욱이 올해 ICT 규제 샌드박스에서 공공기관에 모바일로 SNS를 보낼 때 핸드폰 번호는 몰라도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모바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법 제도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도 많은 기관들이
우편으로 보내면 너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카톡이나 메신저로 보내면 우편보다 발송 비용이 많게는 90%까지 절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뭐 근로복지공단이다. 뭐 산재 등록이나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지만 자기는 핸드폰이 변경됐다 해서 그걸 일일이 찾아와서 변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바일 통지를 민간으로 진행하지만 이런 통지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제도가 올해 통과됨에 따라서 공공기관 아까 말씀드린 그 30%조차도 앞으로는 우편이 아닌 이런 모바일 통지로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 KT뿐만 아니라 은행들 또 각종 지자체나 또 기업체에서도 이미 민간으로 많이 전자고지 통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고민을 하는 거죠. 민간들이 보내는 우편은 다 없어졌는데 35통 남아있는 이런 고지, 등기, 홍보물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등기인데 생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1인 뭐 혼자 산다거나 아니면 뭐 핵가족이라 해가지고 집에 있는 경우가 자는 시간 외에는 없습니다. 또 등기는 꼭 전달해 줘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등기는 법적으로 꼭 2번 이상 가야 돼요. 한 번 가고 없으니까 또 가고 매번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집변 분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건이 크게 뉴스화됐잖아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개인 정보가 많이 누출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1인 가구인데 딱 보게 되면 이 주소에는 누가 살고 있구나, 어떤 아무개는 어디에 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노출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고민에서 우정사업본부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을 많은 고민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뭐 앞선 우편 제도를 도입했던 나라들도 많이 지금 현재 전자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또 덴마크의 이북이라는 쪽 그 서비스는 우편이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미국의 다이렉트 메일 서비스는 어떤 특정 지역의 주소를 다 몰라도 돈만 내면 홍보물을 돌릴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독일이나 스위스, 핀란드, 덴마크 이쪽에는 인터넷 우체국 전자 사서함이 벌써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인 내용,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 많이 벌써 전자 통지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정국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또 블록체인도 이번에 서비스로 구축되는데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 또 어떤 그 블록체인의 뭐 신뢰성이 높다는 부분을 우정국의 서비스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 사업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블록체인으로 확실하는 미래 우체국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우편물을 모바일 환경으로 변환하고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서 보다 보안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벌써 법 제도나 그런 부분이 2017년도에 다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 기술을 탑재해서 서비스만 하면 되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목표는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우표 사서함을 구축하는데 저희 틀론이 주관 업체고요. KT가 참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KT는 올해 초에 바스라고 해서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블록체인 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서비스로 진행하는 것을 런칭을 했고요. 본 사업에 적용은 됩니다. 그래서 틀론과 KT 이 사업을 통해서
바스를 통해서 개발 기간과 운영 비용을 줄이고 보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뭐 개발 내용은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개발 내용을 통해서 5대 세부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노드. 그래서 요게 뭐 지자체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이 확대될 때 표준화된 내용으로 계속 검증된 노드가 확정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을 만드는 부분과 그리고 집배원과 사용자들이 이게 모바일로 저희가 우편을 받다 보니까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UI UX를 제공해 주는 거. 또 뭐 지자체나 공단의 충분한 검증하고 또 타 사업 간의 연계도 제시하는 부분을 본 사업의 5대 세부 목표로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사업범위 부분은 지금 지자체하고 공단 쪽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하고자 하는 쪽이 많아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일정으로 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 부분은 홍보 마케팅 외에 핵심 개발 내용을 9월 달까지 개발해서 실증 사업하고 12월 달까지 테스트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그 부분을 좀 표시를 해봤는데 글자가 너무 적죠? 뭐 가장 효과가 좋은 등기우편의 한 예를 든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우편 보낼 때 등기 내 주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되죠. 배송을 했는데 다 1인 가구다 보니까 집이 없죠. 그래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래서 다시 우체국에서 받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요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서 사용자는 송신자는 주소를 몰라도 보낼 수가 있어요. 이번에 P코드라는 것을 만들고요. 이 P코드라는 것에는 뭐 회사 주소나 개인 주소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보안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주소라든가 아니면 문자, 뭐 QR코드로 표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한테 보낼 때 주소를 몰라도 우편을 보낼 수 있다. 근데 우편을 보낼 때도 기존처럼 종이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요. 수신자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종이 우편으로 보냈지만 나는 종이 우편 싫어요. 온라인으로 받고 싶어요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종이 우편을 친절하게도 우정사업본부가 온라인으로 바꿔서 전달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확산되기 전에는 이런 뭐 특정 앱이 다들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가 처음 배송됐을 때 아래에 QR코드나 특정 앱을 다운받아서 바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초반에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P코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뭐 개인, 단체, 뭐 기업도 이 P코드를 가질 수 있고요. 이 P코드는 하나의 주소 말고도 여러 개의 주소를 통합 관리할 수 있고 또 P코드의 주소만 변경되면 어떤 사이트든 간에 한 번에 본인의 집 주소나 회사 주소가 싹 바뀔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키, 공개키에서 암호화로 되어 있고 이번 사업은 아니지만 향후 확장 부분은 생체 정보까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코드가 적용되게 되면 보통 저희가 뭐 쇼핑몰에 물건을 뭐 배송한다거나 할 때 일일이 다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간단한 P코드만 딱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배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대량으로 이런 물건 발송이나 우편을 발송하는 부분이 잘 되어 있는 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발송인이 보낼 때 전자나 식물이냐 부분을 지정이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돈은 수수료는 좀 내야 되지만 소신자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종이로 받을 거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온라인으로 보내더라도 본인이 종이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이브리드 우편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으로 발송하는 부분까지 진행이 가능하고요.
개발 내용을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전자우편 사서함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과 아까 온/오프 중계 시스템, 또 고객들이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우편함,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개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트랜잭션과 노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툴 부분과, 그다음에 전자우편 사서함 부분은 전자우편을 보낼 때 이런 문서와 그다음에 문서 양식을 같이 바인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본인의만의 양식으로 전자문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발되어집니다. 다른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그 KT 바스를 이용하면서 총 4개의 노드를 구성이 되고요. 앞서 발표하신 분들도 하이퍼레저로 많이 구축을 하시는데, 저희도 하이퍼레저로 본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하이퍼레저가 캐세형 컨소시엄 또는 합의형으로 될 수 있는 블록체인 구성을 하고, 또 각 개발 내용 부분이 다 모듈화돼서 유지 부서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과 또 채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스템 구성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저희가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보통 하이퍼레저에서 채널을 구분할 수 있다 보니 장점이지만, 채널을 늘어날수록 속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기업별로 채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발송하는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채널을 구분해서 보다 빠르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받아보는 내용들은 다 HTML5로 받아볼 수 있고요. 자, 기대 효과는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지만, 저는 딱 오늘 보니까 오늘 컨퍼런스 주제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생활 속에 들어온 블록체인. 어떻게 보면 오늘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을 말씀을 들었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빨리 또 가장 우리가 생활 속에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다 잘 개발을 해서 우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하고 또 경제적으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충성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기반